사실 많은 그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과연 이란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양 정상이 어떤 발언을 할 거냐라는 관심이었는데 그 대만 얘기가 오히려 더 세게 나온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만 문제는 네. 중국한테 있어서는 가장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만 얘기를 할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대만 얘기만 나오면 하는 게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떼어낼 수 없는 중국의 일부라고 해요. 항상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만과 관련해서 대만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독립 국가가 아니고 중국의 일부인데 미수복 상태인 거죠. 네. 그죠? 그래서 대만과 관련해서 외교적인 접촉을 한다거나 이러면 아주 엄청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죠.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한테도 자기 임기 안에 그러니까 자기 지금 3년임 했고 언제까지 계속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기 임기 안에 대만을 수복하는 것, 대만과 통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라고 필요하면 무력까지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네. 주장까지 했어요. 집권 초기부터. 예.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그 거부 반응이 세지고 그러면서 민진당 정부가 거푸 들어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시진핑 주석은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미중 수교한 직후에 저 대만의 방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만 기본법을 입법해서 대만의 방위에 필요하다면 무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수교 당시에 미국이 약속했던 그 중국 본토가 네. 중국 본토가 중국인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마찰을 빚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원칙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루비오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네.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한 게 없다. 기존 입장과 같다. 네. 기존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어제 센 발언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중국으로서는 원론적인 입장이에요. 네. 대만과 관련해서 미국이 선을 넘으면 네. 이거 문제가 심각해질 거야. 이 얘기는 우리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중국에서 대만 가지고 장난하면 불장난하다가 그쵸. 네 손이 불탈 거야. 예. 뭐 이런 표현들 뭐 들어봤으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뭐 그 네 가지 레드라인 막 이런 얘기 하는 때 네. 그때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란 문제는 네.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조금 시계를 뒤로 돌리면 네. 5월 6일에 이란 외교장관 아바스 아그라치 외교장관이 네. 베이징을 찾아요. 그래서 왕이 부장도 만나고 그러면 소통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5월 10일에 이란이 미국의 14개항 종전 제안에 대해서 반응을 보내요. 네. 반응을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맞아요. 뭐 이런 강경 발언을 하면서 엎어버리죠. 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란 휴전이 호흡기 달고 있는 상태다. 아,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서 가족들한테 생명 연장. 환자 지금 저 생존 확률이 1%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의 상태다. 네. 막 엄청나게 막 위기감이 조성되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러면서 파키스탄을 가운데 두고 물밑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벤스 부통령도 네. 진전이 있다는 얘기를 살짝 흘리고 예. 그다음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에 예.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좀 도와줘. 중국이 이란을 조금 압박해달라는 뜻이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호르무즈 개방 문제나 이란 핵보유 반대 네. 여기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뭐 합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제가 그래서 어제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오후에 있었던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란이 두 차례 등장하는데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를 해요.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등 네.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정세 등 중대한 국제 문제 그리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그다음에 호르무즈 관련해선 네. 중국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백악관에서 낸 논평은 네. 시주석은 호르무즈 군사화에 반대한다. 네.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 금지에 동의했다. 네. 같은 자리에서 다른 얘기가 나온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고자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힌 호르무즈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은 뭐냐? 예. 호르무즈가 봉쇄된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 군사 행동 때문이다. 거든요.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군사 행동 때문에 호르무즈가 막혔다. 예. 이게 일관되고 명확한 인식이다.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백악관이 이 성명을 내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만 그 미국이 원하는 식의 중국의 대이란 압박보다는 오히려 중국 쪽에서 적극적인 중재, 네. 미국도 너무 그 고집 피우지 말고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자 예.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없지 않죠. 예. 네. 저는 이제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좀 정상화로 돌아가는 기본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오늘 나오는 이제 소식들을 종합해 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까지는 뭐 함부로 예단하기 좀 어려운 그냥 큰 행사를 치르고 난 정도의 느낌밖에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정상회담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되고 기다려 온 건데 네. 어제 확대 정상회담 내용만 놓고 보면 네. 뭘 이렇게까지 했지? 막 관심을 기울일 만한 상황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제 그 이번 방중 대표단에 뭐 루비오 장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루비오 장관은 2020년인가요? 상원의원 시절에 외교위에 있으면서 정말 중국을 가장 앞장서서 비판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네. 문제, 그다음에 홍콩에서 그때 보안법 도입하려고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 핍박 당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비판하다가 네. 중국이 제재를 부과했어요.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안 나오지만 대충 이제 방문은 어렵겠죠. 네. 근데 루비오 장관은 국무장관이니까 국무장관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될 참모죠. 네. 이번에도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회담을 진행했죠. 네. 게다가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뺄 수 없는 예. 참모 중에 참모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이 루비오 장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때 썼던 루자를 네. 한자를 바꿔요. 중국어 표기를 바꿔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루신할 때 루자로 바꿔요. 아.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어 표기를 바꿔서 이제 제재를 우회했지. 제재를 해제해 주진 또 않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일회적인 것일 테고 뭐 또 헤그세스 장관이 50몇 년 만에 예. 미국 국방장관으로서 50몇 년 만에 예. 방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헤그세스 장관 방중은 그것도 뭐 몇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남중국해 등지에서 네. 양국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적 소통 채널 확대 강화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중국 전임 국방부장들이 막 잘리고 네. 막 당에서 쫓겨나고 부패 때문에 네. 그래서 둥진 국방부장이 이제 지금 현재 국방부장인데 헤르세스 장관하고 네. 아마 고위급 접촉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다음에 대만 문제 관련해서도 국방장관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의
무기 수출 문제도 네. 거론됐을 테고, 그다음에 핵 문제와 관련해서 뭐 전략적 소통도 좀 필요했기 때문에 네. 동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네. 그 눈길을 끄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통상의 그 학의할 때 네. 대통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참모들이 내리는데 네. 어제는 가족이 먼저 내렸다. 이것도 네. 대단히 이례적이다라는 것과 함께 네. 경제와 관련해서 뭐 젠슨 왕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팀 뭐 그만둔 팀쿡까지 그래가지고 전체 소위 이제 미국의 재계 거물들이 다 총출동했다 이제 이런 언론의 분석이 있는데요. 그런데 또 러트닉 상무장관은 안 갔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 이해가 안 간다. 일단 비행기 하기 문제는 네, 통상적인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기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없다. 같습니다. 예. 경제사절단은 2017년 방중 때 이번보다 많이 갔어요. 아 그래요? 원래 우리도 대통령 저기 그쵸, 항상. 국빈 방문할 때는 예, 뭐, 뭐 300개, 뭐 막 150개 엄청난 재계 거물들이 그렇습니다. 함께 가서 가죠. 이거는 이제 뭐 그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달지 경제 네. 교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니까 예, 그 저 재계 인사들한테도 기회고 사업의 기회고 네, 그겁니다. 그거고 눈에 띄는 뭐 이를테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상하이에 엄청난 메가 팩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전 세계 매출의 20%가 중국 시장에서 나오니까 중국 시장 전기차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테슬라야 당연히 가는 거고. 예, 젠슨 왕이 좀 눈길을 끌죠. 예. 그러니까 중간 경유지인 알래스카에서 합류했다는 그쵸. 얘기 나오고, 예. 그러니까 급히 왔다 뭐 이런 건데. 원래 예정된 인원이 아니었는데 알래스카에 가서 그를 태우고 늦게 와서 뭐 3시간 정도 늦게 도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이를테면 2018년이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불을 뿜기 시작한 게 그 무렵부터 미국이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하는 것을 조금씩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첨단 기술 유출을 운운하면서. 네, 예. 그러다가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 때죠. 2022년에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도적으로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삼성이나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장비, 맞아요. 반도체 만드는 장비 미국산 예. 반도체 장비가 제때 들어오지 못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소리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자꾸 풀어요. 이걸 자꾸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를 뒤집으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걸 자꾸 풀면서 예. 이번에도 저 젠슨 황이 가면서 어제부터 미국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AI용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일정 부분 수출하는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주는 선물이고 예. 그 대가로 중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중서부 농촌 지역 예. 지금 막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서 비료 안 와가지고 난리잖아요. 거기서 농산물 대폭 사주고 예. 그다음에 미국산 에너지도 대폭 사주고 네. 뭐 보잉 항공기도 좀 사주고 뭐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잘 포장해서 내가 이만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번 그 방중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네. AI 기술과 관련해서 중국 규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 거다. 뭐 이런 언론의 분석도 있던데 그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예. 내부적인 내용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직 공개가 되지 판단하기는 않았어요. 어려운데 예. 상무장관은 반드시 가야 하는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 USTR 무역 대표도 이번에 갔고 네. 보통 재무장관, 상무장관, USTR 이 세 명은 그 무역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기본 틀이기 때문에 그쵸. 꼭 가야 되는데 예. 러트닉만 빠진 게 눈길을 끌긴 합니다. 네.